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실장님하고 잘 문제 풀어보셨죠? 우리 밖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실장님. 실장님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5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도시개발법 싹 끝내고 그리고 정비법 쭉 들어와 있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은 하여튼 차 더럽게 막혀갖고 오늘 그래도 제가 이제 몇 번 경험이 있어갖고 오늘 빨리 출발해서 한 30분 빨리 7시 일어나갖고 그냥 30분이나 빨리 출발했는데 그래도 그냥 막혀갖고는 간당간당하게 왔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운전하고 와갖고 자 92페이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안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자, 안지 방식. 자, 여기 우리 개발법에서는 더 중요한 방식이 되죠. 시험에서도 더 잘 물어봐요. 안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 땅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안지 방식으로 하려면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안지 계획 하면 의미는 토지 교환 계획이죠. 토지의 교환.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를 바꿔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하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땅 이거 어떻게 토지 소유자한테 잘 합리적으로 교환해 줄지 환지 계획 작성했고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합니다. 자, 공사 이거 무슨 공사 하게 돼요? 무슨 공사? 이놈의 공사들이 맨날 나와갖고 자, 개발 사업에 공사하는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 형질 변경, 산 깎고 논밭 메꾸고 이런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 자,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더라. 그럼 시행자가 환지. 자,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교환받을 새 토지요. 환지를 먼저 정해줄 수 있다. 먼저 정해주니까 그거를 환지 예정지. 그래서 환지를 미리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예정지는 반드시 정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이요. 그래서 쭉 공사해갖고 이제 전 구간에 다 공사 끝났어. 그러면은 시행자가 직접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하고요. 관계서류 공람시켜가지고 여기서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미리 싹 듣게 돼요. 어차피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돌려받을 땅 싹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도 받죠. 이 중공검사 떨어지면 이제 공사 끝이에요. 공사 다 끝나가지고 시행자는 60일 내 새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처분.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 준다 하고 그걸 환지 처분한다 그러죠.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하면은 여기서 개발 사업이 이제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면은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환지 처분의 공고 나면 비로소 사업이 끝나요. 그리고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확정전 효과, 이제 새 토지를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14일 내 환지 등기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이제 청산 돈으로 계산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뭐겠어요? 환지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환지 계획 인가 떨어지면 공사 다 끝났어요. 준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 이게 두 번째 논점. 그래서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들은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하죠. 그래서 우리 환지 방식도 이 두 개요. 환지 계획, 환지 처분. 이 두 개가 논점. 맨날 번갈아 하면서. 그럼 작년에는 환지 계획 물어봤죠. 그 작년에는 환지 처분. 그 전년도에는 환지 계획. 아주 그냥 번갈아 하면서 물어보는데요. 번갈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자, 올해 이제 작년에 환지 계획이니까 올해는 환지 처분. 딱 요거 물어볼 차례요. 그래서 92페이지에 이제 환지 방식 하나씩 봅니다. 자, 환지 계획.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작서 밑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한다. 그래서 전부 환지를 하든 일부러 환지를 하든 하여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하는데요. 박스 1번 환지 설계. 자, 이게 뭐 핵심이요? 환지 설계, 토지 교환을 설계. 그 옆에 그림에다 그냥 깔끔하게 또 그려놨어요. 맨날 제가 판서하는 거. 그럼 개발 사업 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 시골 무슨 면 토지 구획 정리 안 돼 있어갖고 토지 같이 맘대로 생겼어요.
10번지까지 이따 가정하고요. 여기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했고 개발사업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요. 공사, 형질병령 구획정리. 공사 끝나면 농지나 산지가 반듯반듯한 건물 지을 땅, 대지.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의 도시적, 동. 그래서 토지구역이 반듯반듯하게 정리돼갖고 이제 대지가 개발. 그래서 지번이 이제 쭉 부여가 돼요. 공사하기 전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새 토지로 줘요. 그러면 종전에 면 1번 토지는 공사 후에 가급적 그 자리에 동 1번지로,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 뭐 10번지까지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주겠다 하나씩 설계하니까 이걸 그대로 뭐라 그래요? 환지 설계한다. 환지를 설계한다라고 하고요.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10번 토지까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교환해 줄 땅. 교환해 줄 땅이니까 그거를 환지, 새 토지.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는 교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 청산 대상 토지. 저 흔토지 대신 공사 후에 새 토지로 바꿔준다 이 개념인데, 동 10번 지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둬요. 그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다. 그래서 나머지 환지가 아니면 일단 다 뭐가 되는 거냐? 보류지. 보류해 두는 땅. 자, 이 보류지 중에서 공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이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 다 부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 따로 떼놓은 거, 그거는 채비지. 비용에 충당할 땅이다. 그래서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 개념도 나오는데 당연히 뭐가 넓은 거냐? 보류지가. 보류지 안에 채비지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다시 박스 한번 보면 그 1번에 환지 설계, 그 다음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명세는 목록이요. 필지는 번지. 번지별로 된 환지의 목록. 그 예에서는 동 1번 토지부터 동 10번 토지까지 환지해 줄 땅이 뭐가 있는지 목록 쫙 나오죠. 또 3번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종전 토지의 명세.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번은 새 토지, 3번은 흔 토지 명세가 되죠. 또 4번은 채비자고 보류지의 명세. 5번은 입체한지할 때는 입체한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그럼 입체한지라는 게 뭘까?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아파트 같은 건물로. 그래서 입체적으로 환지 준다라고 하죠.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작성하는 기준.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하는데 지 맘대로 작성하는 거 아니죠. 대원칙. 무슨 환지가 되게끔? 적응환지. 저희 정환지가 되도록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그럼 정환지란 종전 토지의 환지 새 토지 정해줄 때는 7가지 고려해야 돼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아글자 그대로 따면은 위치, 면토, 수이환. 자,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7글자 나오는 거 딱 2번 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대꾸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수회생 상문수면 위치, 면토, 수이환이라. 근데 점점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여유가 없어져요. 얼굴에 보면 여유가 없어져. 그래서 여유가 없을수록 이런 건 자꾸 읊어야 돼요. 자수회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이환이라. 그래서 자수회생 상문수는 또 어디서 봤을까? 아직 살아있네요. 자연환경 보존적. 그거하고 연결해갖고 딱 정리하시면 돼. 즉 종전토지에 환지 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즉 종전토지하고 똑같이 맞춰갖고 환지 줘라. 이걸 정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환지하고 반대가 되는 말은 뭐라 그래요? 비환지. 비환지한다라고 하고, 비환지는 원칙 금지요. 그럼 여기서 비자는 무슨 비자? 똥비가 아니고 날비. 그래서 날로 갖고 앉으죠. 그럼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한테 동 1번지를 환지로 줬다. 그 자리에 맞춰줬으니까 이게 뭐냐? 정환지. 그런데 A한테 너 여기 가서 환지 받아라. 그럼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환지 줬으니까 이게 무슨 환지? 비환지. 그 비환지 하면은 토지 소유자 왜 이상한데 환지 줍니까? 반발하고 그러니까 비환지는 원칙 금지예요. 정환지인데 이 정환지 중에서도 앞에 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이거 고려하고 환지 주면은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면적식. 그 면적식은 면적을 똑같이 맞춰준다 그죠? 그리고 뒤에 거 4개 이거 고려해서 환지 주면은 평가식. 평가식은 뭐를 똑같이 맞춰줘? 평가, 가격. 토지를 평가하면 가격이니까 가격을 똑같이 맞춰줘. 그럼 면적식, 평가식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 원칙?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원칙. 면적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농지 1000평을 대지 1000평으로 농지하고 대지하고 같은 땅 아니죠. 그러니까 면적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뭐를?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의 원칙. 그래서 93페이지고 맨 위에 저원지.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위치, 거기서부터 앞글자다 떠나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수리가 뭐예요? 수리. 물 대는 거, 논에다 물 대는 걸 수리. 수질 그러면 안 돼요.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위지, 면토, 수, 이환. 앞대가리 쭉 외웠는데 뒤에 말 살짝 바꿔놓으면 또 틀려. 그래서 수질 그거 하나만 또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 밑에 또 그다음에 2번. 자,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그 환지 계획 기준 거다 있죠. 기준은 그 밑에 국토부령 또 그다음에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환지 계획의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하고 직결되니까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령. 국토부 장관하고 국토부령하고 달라요.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우리 공법 통틀어 가지고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환지계. 얘는 뭐 잘 아시는 거고 또 한 개가 뭘까? 그 한 개는 또 잘 몰라요. 저 42페이지 와보세요. 42페이지. 거기에 박스 밑에 보면은 기준. 도시군계획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뭘로 정한다? 국토부령. 그 옆에 환지계획은 다 써놨네. 아무튼 그놈의 환지계획은 환지계획만 또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딱 두 개. 도시군계획시설하고 환지계획. 나머지의 기준은 딱 뭘로 정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세요. 93페이지. 그래서 국토부령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게 요새 그냥 두 번이나 단독 기준이요. 그래서 박스 1번 환제 방식. 얘가 27회 때 기출. 또 하나 1번에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 하나 토지로 이전한다. 그럼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니까 그게 뭐냐? 평면환지. 원칙인데. 또 하나 2번. 입체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동그라미 건물로 이전해 준다. 그럼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건물 입체적인 건물로 주니까 그게 뭐냐? 입체환지. 그래서 평면 입체 딱 가로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게 27회 때 기출이요. 와, 그거 됐다 어려운 거요? 됐다 어려운 문제. 아, 안타깝다 하여튼.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2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 동그라미 평가식 가로 열고 개발 사업 시행하기 전후 토지의 가격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 가격을 맞춰주는 뭐가 원칙이냐? 평가식. 그런데 뭐 토지 이동 등이 경미하다. 이동이 거의 없어.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은 평가식. 평가식이니까 가격. 그 3번. 이게 작년 정답집니다. 환지 설계할 때 적용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 거다 그렇죠?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이다. 그거 작년에 환지계획 인가 신청시를 기준해서 틀리게. 하여튼 더럽게 어렵게 물어봤어요. 하여튼 환지계획 인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언제라고요? 인가시가 기준이요. 그래서 평가액이 자꾸 바뀌면은 환지계획 작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도 없으며 거기까지 믿죠. 변경할 수도 없다. 거기서 딱 끊고 이하부 됐고. 그래서 자, 평가액 토지나 건물의 가격은 환지계획 인가 시가 기준. 이후에는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 그래서 평가식이고 그러면 이 종전 토지는 원래 있는 땅이니까 가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시지가에다 감정가 얼마 나와 있는 땅이고 나중에 근데 조성될 땅이 환지. 이거는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있는 땅이 없는 땅. 없는 땅이죠. 나중에 공사가 끝나야 만들어질 땅. 그래서 이 환지의 가격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평가식은 핵심. 너무 비싸게 책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평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토지. 거기서 조성토지란 환지.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 거다 뵙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한다. 거기다 후 딱 이렇게 쓰고요. 후 하되 딱 끊고
그에 앞서갖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거기다가 밑줄 거기다가는 선. 그래서 평가하게 한다.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그냥 선후가 헷갈리게 써 있어갖고 맨날 어떻게 줘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다. 틀려. 뭐부터 먼저 하는 거냐? 당연히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심의까지도 거쳐갖고 결정하죠.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세요. 이제 가로 3번 면적식 환제 기준 꼬다 필평. 그럼 면적식은 원칙 아니다 그랬는데 이 면적식으로 또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때는 또 중요한 개념 나오죠. 토지 부담률. 자, 이름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 내놔야 되는 비율, 내놓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 얘가 또 20회 이후에 3번이나 그냥 기출. 그래서 토지 부담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 이거 다른 말로 좀 유식하게 뭐라고요?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 그래서 감보율.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가 원칙이요? 50%. 그럼 토지 소유자가 면적의 50% 부담해라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종전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야. 그럼 1000제곱미터 토지에 면적식으로 환제한다 그래요. 1000 다 주는 거 아니고 얼마만 주는 거냐? 500만. 500만 반으로 줄여갖고 주고요. 나머지 500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 내놓는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환제 안 하니까 이 500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뭐라고요? 감보율. 그래서 이 감보율 50% 적용해서 반 줄여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면적 반 줄여줬어. 엄청난 손해를 입겠네요. 면적은 반으로 줄였는데 땅값은 몇십 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면적 반으로 줄여줘도 얼마든지 개발 이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또 그다음 1번 산정 시행자는 몇 줄? 시행자는 야 근데 너무 춥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야 제가 더운 거 엄청 싫어하는데 인간적으로 막 추위가 살갗을 파고드네. 소름이 그냥 인간적으로 입이 얼었죠. 입이 얼어갖고 말도 못하고 그 애사 같아 애사. 자 시행자는 있죠.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비율, 그 부담하는 토지 비율이니까 그게 뭐야?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산정한대요? 시행자. 지정권자가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행자가 산정합니다. 시행자. 자, 그런데 시행자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밑에 기준. 자, 안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또는 50% 초과할 수 없다. 딱 끊고요. 그래서 원칙이 몇 프로냐? 50이에요. 50. 근데 예외가 두 개 있네. 다만 그 밑에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있죠.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또는 60%까지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 몇 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종전까지는 전원이 동의해야 60% 초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이제 얼마야? 3분의. 바뀌고는 한 번은 여태까지 안 물어봤어. 그것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감보율 원칙 몇 프로야? 50. 첫 번째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공식, 산식 해가지고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 문제, 그게 27회 때 기출이죠. 다음과 같을 때 토지 부담률 몇 프로냐? 계산 문제 딱 물어봤어요. 27회. 간단하죠.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산식. 자, 그거 외워도 대입 안 된다고 그랬죠. 대입해도 가장 큰 문제는 산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산수가. 그래서 저 시험장에서 막상 계산기 두들리고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 계산기 안 챙겼다고 막 울고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날에 잘 챙기시고 그 막상 계산기 갖고 가봤자 한 번 써먹지도 않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바로 4번 작성 기준의 특례. 그래서 정환지 특히 그 중에서도 평가식이 원칙이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예외들 또 쭉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거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걸 환지 부지정.
얼마든지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동의. 밑줄 별표. 임차권자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25일 때도 정답. 아주 맨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종전 토지의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 고려하고 환지 딱 정해주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저는 급전이 필요해갖고 딱 안 바꾸면 돈 받고 나갈게요. 신청. 그러면 환지 부지정, 환지 안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첫 번째 논점. 종전 토지에 임대차에 있어요. 임차권이 있다. 자, 임차권이 있었는데 환지 부정했다. 그럼 임차권 어떻게 돼요? 소멸. 임차권의 설정 근거인 땅이 없어졌으니까 권리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소멸. 그럼 임차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멸할 수도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동의까지 받아와라. 임차권자. 그래서 임차권자 동의 필수예요. 임차권의 부당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자 동의까지 받아야죠. 그럼 이제 임차권자도 동의해갖고 환지 부지정했어요. 땅 안 줬다 끝? 아니죠. 뭘로 줘야 돼요? 돈으로. 그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것을 청산금. 그래서 환지 부정했으면 당연히 청산금으로 교부해줘요. 그런데 원래 청산이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돈으로 계산해 주죠. 근데 급전이 필요해갖고 환지 부지정 신청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돈으로 계산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환지 부정일 때는 청산금을 먼저 계산해서 교부해 줄 수 있다. 그거를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해 줄 수 있다. 청산금 돈을 미리 계산해 줬어.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은 먼저 이제 토지 사용하지 말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나가세요. 미리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내보낼 수 있을까? 혹시 한번 여쭤보면 혹시 환지 예정지 정하면서 환지 부지정은 미리 나가라고 사용 수익도 정지시킬 수가 있게 되죠. 괜히 물어봤다 싶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예정지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면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게끔, 그게 목적이에요. 과소토지 방지. 과소토지라는 거는 뭘까? 과소토지. 면적이 너무 좁아갖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그럼 우리 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로 개발해갖고 다시 돌려받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런데 환지 받는 땅의 면적이 너무나 협소해갖고는 건물을 못 져. 그거는 대지로서의 의미가 없죠. 쓸모없는 쓰레기 땅. 그래서 이 과소토지, 건물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럼 이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뭐냐?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거 미만이면 과소토지가 돼요. 그럼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대지의 최소 면적. 주거지역은 60, 사업공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 나머지 60. 뭔지 몰라도 다 외우긴 외웠죠. 매달 하니까 다 외우긴 외웠는데 그 면적 미만인 땅, 그거를 과소토지. 그래서 이 과소토지가 안 되게 면적을 늘려갖고 한지, 그거 동그라미 그걸 뭐라 그래요? 증환지. 원래 받은 면적보다 중과해서 환지 주니까 증환지 할 수 있고, 또 너무나 협소해갖고 증환지도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시행자가 돈 주고 나가라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 환지 대상에서 제외. 그거 동그라미. 그거를 환지 부지정. 근데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하니까 줄여갖고 직권 부지정. 직권으로 시행자가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직권 부지정이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임차권자 동의 필요 없다. 직권이라니까. 그래서 일체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없이 직권 부지정도 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갖고 한지. 떠나면 3. 면적 줄여갖고 한지 주는 것을 가만지. 가만지 해야 증환지 할 토지가 확보되니까 과소토지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증환지, 가만지, 직권 부지정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떠나면 3번. 비환지가 허용. 비환지는 좀 전에 적응환지의 반대말. 언제 금지다 그랬는데 비환지가 허용이 된대요. 그래서 공시법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 도로, 거기까지 좀 있죠.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계획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관해서 작성 기준 적응환지를 적용한다가 아니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적용 안 한대요. 그러면 종전의 토지와 토지의 경계, 자, 예를 들어갖고 이 토지와 토지의 경계, 도로가 다 있어. 도로가 맹지가 안 되게 도로. 그럼 도로도 일정한 위치하고 면적이 다 있죠.
이거 그대로 저 환자면 어떻게 돼요? 개발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인데 이러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도로 같은 공공설 용지는 종전의 위치 면적 관계없이 새로 설치. 이걸 좀 유식하게 뭐를 허용해 준다. 비환지를 허용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또 동그라미 4번에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이 또 있네. 자, 시행자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설을 설치할 때 종전의 공공설 거기다 붙여 종전 공공설 거기다 면사무소 이렇게 쓰세요. 면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싸 이렇게 쓰지 말고 면사무소 전부나 일부의 용도가 폐지 변경돼서 사용하지 않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그게 뭐야? 환지 부지정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이걸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 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갖고 종전에 요 7번 토지에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이게 면이니까 면사무소. 그런데 개발하면서 시행자 여기다가 새로 동사무소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 설치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면사무소 안 쓰게 됐죠. 이걸 좀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용도 폐지됐다 그래. 용도 폐지. 그럼 용도가 폐지됐는데 여기다가 면사무소 부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요. 그래서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 용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특례에서 환지 부지정만 3번 나오냐? 환지 부지정.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 부정할 수 있다. 그때만 임차권자 동의까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소 토지 간택에 직권으로 환지 부정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 용지. 세 경우 환지 부지정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바로 5번에 입체환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신청 또는 신청받았고 건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주는 입체환지 할 수 있다. 그 건물의 전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파트 통째 다 주는 거 아니죠? 일부하고 그 일부를 소유하기 위한 지분을 준다. 그거를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는 원칙적인 환지의 모습은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갖고 한다 그러면 틀려. 동의가 아니고 신청. 토지 소유자가 적극 신청을 해야만 입체환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2번 토지나 건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밑에 줄 이하인 때는 시행자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해서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자,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마디로 기준을 자격을 안 준다 그죠?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가 있대요. 그럼 다시 이어와서 첫 번째 줄.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 가로에 보면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나 건물의 가격. 그럼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 이걸 세 글자로 종전가. 종전가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언족되는 구분 건물은 아파트야. 아파트의 최소 공급 가격, 즉 최소 분양가의 70% 또는 70% 이하면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말이 뭘까? 자, 예를 들어 갖고 개발 사업하면서 아파트 져 갖고 분양해 주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최소 분양가 15평짜리 최소 분양가가 1억이라 그래 1억.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은 7천만 원. 그러면 종전가가 최소 분양가의 얼마 이하? 70% 이하. 너무 싸. 이때는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 있다. 자, 근데 읽어보시고. 근데 단서가 핵심은 다만 단서. 근데 환지전 토지의 주택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 종전가에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으면? 주택 다 쓰러져가는 거지 같은 주택 하나만 있었으면은 무조건 입체환지 신청해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그 땅에다가 다 뭐 짓는 거예요? 뭐 주택, 이동식 주택 같은 거 다 집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종전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3번. 자, 입체환지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바로 밑에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럼 입체환지는 신청받아 갖고 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어디 와서 입체환지 신청들 하세요. 다 통지하고
공고. 그럼 이때 그거 또 나면 4번 입찰한지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짬이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바로 밑에 지장이 없으면은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 입찰한지 신청하는 기간 최소 며칠 이상 줘야 돼요? 최소 30일 이상. 최장은 60에 20도 하니까 80. 또 헷갈리면 안 돼. 최소 30일 이상. 최장 80일. 그럼 입찰한지 신청하는 기간 이꼴 우리 정비법에서 배우는 분양 신청 기간하고 같죠. 분양을 신청하든 입찰한지 신청하든 다 아파트 달라고 신청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밑에 또 하나 5번. 자, 입찰한지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는 환지 신청 기간 내 그 시행자에게 입찰한지 신청해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20평대로 주세요. 30평대로 주세요. 그 입찰한지 신청하면은 나중에 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건물로 입찰한지예요. 근데 옆에 잡으세요. 또 하나 6번. 자, 시행자는 입찰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의 건물을 환지 계획에 따라서 거다 비추 환지 계획에 따라서 신청한 자에게 공급한다. 그럼 입찰한지 처분도 환지 처분이니까 무조건 무슨 계획 들어가는구나. 환지 계획. 근데 입찰한지 하는 건물이 주택, 아파트요. 아파트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 적용해요, 안 해요? 주택법 적용한다. 그럼 틀려.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에 따른 공급 기준 적용하지 않고 주택법 적용한다. 그럼 틀려. 적용하지 않고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 기준도 환지계획에서 직접 정해요. 따로 정하는 이유는 항상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보다 주택.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 기준도 직접 정합니다. 자, 박스 1번. 원칙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또는 1주택을 공급.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 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 그러면 주택은 몇 개 준다? 한 개.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한 개만 주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했죠. 소유한 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종전에 10채 갖고 있었으면 10개 다 줄 수도 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우려가 없을 때요. 투기의 대상이 아닐 때. 투기 우려가 없으면 다 줄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에 먼저 봐요. 동그라미 3번.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투정기관, 지방공사 얘들 누구냐?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일 때. 공공,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또 2번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근로자 숙소로 주택을 한 10채 갖고 있다. 이거는 투기가 아니죠. 실수요. 실제 사용할 용도.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항상 동그라미 1번 고개 논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개발구역일 때. 과밀억제권역 한마디로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개발법에서는 소유한 만큼 다 줄 수 있다. 이거 맨날 뭘로 바꿔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그러면 안 돼요.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대화로 6번. 또 하나 1번은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규약이나 정과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럼 보류지의 개념 나왔네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가 되는 거냐? 보류지. 그 중에서 이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다시 채비지 또는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보류지 중에서 사업비에 충당할 땅,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는 비용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채비지는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먼저 팔아줄 수 있도록 하죠. 전부가 아니고 얼마까지? 50%까지 먼저 팔아주도록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시군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정확하게 하면 이제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비제 일부에 동그라미 50%까지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채비제 집단 지정. 왜 그래요?
채비지 여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그러면 이거 찔끔찔끔 공급해갖고 주택을 집단적으로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채비지의 50%까지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지정해갖고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을 해줄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환지 계획의 기준들 싹 봤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물어봤다 모르는 게 없겠죠. 산하셔도 돼요. 그럼 이 기준에 맞게 시행자 환지 계획을 작성했는지 행정처의 확인, 감독, 인가 다 받아야죠. 그래서 밑에 인가.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준, 비행정처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때는 시군구청장의 인가 밑줄 별표.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받아야 된다.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또는 변경할 때도 갖다 끊습니다. 새로 할 때 인가, 변경할 때도 인가.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경미한 변경 밑줄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필요 없대요. 그 경미한 변경 쭉 내려보면 4번. 얘가 근래 또 그냥 계속 나오고 있죠. 4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할 때, 금전으로 청산 거다 있죠. 그러면 이게 땅은 딱 한정돼 있는데 환지 줄 게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권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를 안 주고 뭘로 계산해 준다? 돈으로.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워요? 아무튼 쉬워요. 그건 복잡한 변경이 아니니까 금전으로 청산해 주기 위한 변경. 이거는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경미한 거. 그럼 다시 위로 와보세요. 다시 위로. 자, 환지계획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으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작년에도 기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받습니다. 원점인데 이유는 우리 앞에서 이 개발법에서 인가받는 거 있었죠? 인가받는 거 뭐 있었을까? 한 개라도 얘기해보면. 저번 주에 오늘 이제 문제도 확인학습 문제 풀어보셔야죠.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하죠?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 공급 승인, 선수금 승인, 토지상환 채권 승인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인가받거나 승인받는다. 다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지정권자한테. 그런데 환지계획의 인가는 지정권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정권자 아니고 시군 구청장.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지정권자. 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받아요. 유일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환지계획은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이라고 그랬죠. 그 동네 땅을 개발해갖고 소유자한테 어떻게 바꿔줄지 이거 정하는 계획인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관할하는데 이런 지엽적인 사항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이름 몰라요. 요거는 제일 가까운 시군 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행정청에서 제일 하급 행정청이 누구야? 시군구청장. 그 위에가 시도지사. 맨 위에는 국토부 장관. 그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보다 상급 행정청이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시군구청장이 환지계획을 직접 작성했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 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는 인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시행자일 때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인가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받아야죠. 이제 애웠어요? 그러면 지방공사는 인가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받아야 돼요? 어쩜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다 인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지계획의 인가,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이 대지 개발하는 공사. 자, 공사 무슨 계획 들어요? 무슨 계획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또 건성으로 또 환지계획 그러면 안 되죠.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해 주기 위한 계획이고 항상 공사는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실시계획, 물론 이제 저번 주에 기억이 없어요. 실시계획대로 공사하는데 원조 공사 끝나면 이제 환지 예정지라는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두지 마시고.